그리고 이 회암사도 엄청난 절이에요. 고려 말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최고 사찰입니다. 나홍 스님이 중건하고, 아까 그 범일국사 계통에서 나홍 스님이 나와요. 그게 사굴산문이거든요. 원래는 기사굴산인데 기자를 빼고 그냥 사굴산이라고 그래요. 번역하면 영축산입니다. 영축산문입니다. 영축산문.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전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예요. 간판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나홍 스님이 그 회암사를 대대적으로 중건하고 하는데 그 선생님인 지공 스님이 여기가 나란다 대학하고 기운이 통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못 가신 분은 저희가 인도 가면 영축산도 가고 나란다 대학도 가는데 다 안 가봐도 돼. 난 인도 갈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울산에 영축사 가시면 되고요. 영축사지.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란다 대학 보고 싶으면 양주 회암사지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 그 회암사지에 외국인 스님이 주지가 됐어요. 되게 재밌거든. 그래서 그게 지공 스님이 사셨던 터라 외국인 스님을 주지로 했나? 근데 그 스님 진짜 한국말 잘해. 딱 보면 그냥 외국인 같아. 그럼 난 말하는 거 보고 한국 사람인가? 나 이랬었어요. 뭐 스리랑카인가 어디서 오셨는데 제가 몇 번 뵀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말도 되게 구수하게 합니다. 에이 스님 이러면서 되게 재밌어. 그리고 연불은 저보다 훨씬 잘해. 나 연불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 제가 스님들 연불하는 데서 이렇게 잘 안 멈춰 있어요. 그냥 우리는 볼 거 보고 구경할 거 구경하고 이러면서 짝짝 다니는데 거기는 그 의식 끝날 때까지 내가 앉아 있었잖아. 연불 잘하더라. 야, 도대체 얼마나 노력을 하면 내가 그 생각했다. 외국인이 와서 한국 연불을 한국 스님보다 잘하냐. 자, 이게 근데 그 외국인 스님도 두 종류가 있어요. 저 현각 스님 그 예전에 만행 하버드에서 학예사까지 그렇게 좀 이렇게 약간 선진국 계열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인을 되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살아도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약간 가난한 국가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말 진짜 빨리 배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살아야지. 네, 그리고 자기 나라에 대한 그 우월의식이 상대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빨리 여기서 적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예.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거 있었어요. 외국인 스님이 있었어. 그때도 스리랑카 스님이었는데, 난다라는 스님인데, 나 그 양반 절 가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스리랑카 갔는데 알루비아라 사원, 그 굉장히 괜찮은 절인데, 저랑 같이 대학원 다녔었거든요. 근데, 한국 범종을 진짜 내 키만한 걸 만들어놨어. 걸어놨어. 야, 수완 좋다 했다. 나도 종 만들어. 내 요만큼한 거 만들고 있는데, 야, 에밀레 종을 만들었어. 스리랑카까지. 갖고 오는 데만 거의 종값 들지 싶은데, 내가 보기에는. 야, 대단한 거예요. 수완 좋다. 하고 우리한테 또 뭐라 그러냐면, 제가 못 들어가는 데를 제가 같이 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러더니 또 삥을 뜯어가요. 못 들어가는 데는 개뿔, 다 들어가는 데 가놓고는. 야, 이게, 너의 생존력은 진짜 대단하다. 와, 내가 진짜 감동했어. 저렇게 해야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외국에서 와도 약간 달라. 우리도 아마 비슷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그 나라 언어를 못하면 말을 잘 못해. 약간 쭈삣쭈삣하게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동남아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말을 못해도 못할 수 있지 뭐. 내가 굳이 뭐 태국말이나 미얀마 말을 해야 되나?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어플을 깔아서라도 뭐라도 하려고 그래.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런 관점 차이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암사 뭐 굉장히 중요한 사찰. 그리고 거기가 전불시대 절터라고 말한 거는 지공 스님이. 그리고 그건 나란다사하고 기운이 통한대. 나란다는 사찰이라기보다는 거의 사찰 도시입니다. 한양성보다 큽니다. 나란다사가. 나란다사가 한양성보다 커. 한 10km 됩니다. 지름이 한 10km. 절 지름이.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가 살았었고. 그렇게 해서. 대단한 절입니다. 대단한 절. 지금 한 1km 정도 아마 발굴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도시 사찰. 그러니까 절 하나가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 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절하고 기운이 통하는 데다. 라고 말하고 거기는 전불시대 가람지다. 뭐 이렇게. 신령한 땅. 신령한 땅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삼국유사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터 자체가 명당이다라고 말하는 전불시대 실처가람지라고 하는 거는 불교적 명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터가 명당이라는 뜻이 아니고 신령한 땅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냥 명당이면 모르는데 전불시대 실처가람지라고 말하는 거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무속의 영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아주 신령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교 이전에는 무속이 있었으니까 무속에서 최고로 치는 땅들 이라는 의미라고 보이는데 이 월정사도 사실은 이게 명당, 월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명당이라는 뜻입니다. 달의 정기라고 하면 그게 이제 옥토끼, 옥토라고 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옥토끼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음이고 음 속에 양기가 이렇게 간직돼 있다라는 뜻이고 그건 명당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달이 아름다운 월정사 뭐 이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월정이라는 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월정교도 있고 월정, 일정, 경주에 일정교가 있고 월정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다 나오는 거고 단어예요, 단어. 그런데 왜 스님들이 이런 단어를 모르느냐? 이거는 회남자나 산해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명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삼국유사 전체를 통틀어서 터 자체가 명당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월정사 적광전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명당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장풍득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차고 바람이 줄고 그 다음에 물을 얻기가 쉽고 그 다음에 배산임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일반보다 조금 더 높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0도쯤이 되면 그 월정사의 그 적광전에는 기현상이 일어나죠. 그게 월정사 적광전 지붕만 눈이 녹는. 내가 그거 처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데 사진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랬냐면 야, 거기 동기화 써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절 법당 안에 온풍기 켜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막상 가보면 온풍기 켜도 열이 잘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요사체가 열이 더 많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공간이 스님이나 이런 일반인이 사는 공간이 열기가 더 많지 법당이 열이 더 많지는 않아요. 어디든. 법당은 좀 더 찹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 구조는 신령한 데는 뜬 건물을 만들어요. 뜬 건물. 법당이 다 뜬 건물입니다. 마루를 놓고 밑에를 공간을 띄워버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신령한 존재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뜬 건물이 되면 되게 추워요. 왜냐하면 바람이 밑에서 올라옵니다. 뭔 뜻인지 아시죠? 원래 그리고 마루 밑으로 바람이 통하게 돼 있어요. 바람 통로가 있는데 그거를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거기에 고양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갔다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망을 해놓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밑에서 찬바람이 이렇게 옆으로 와서 문은 다 막아놨으니까 바람이 안 들어오는데 밑에서 그 마루 사이로 바람이 올라와요. 찬바람이. 그러니까 거기를 막아버리거든요. 막으면 마루가 썩기 시작합니다. 마루가 썩기 시작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뜬 건물이 신령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전에 대청마루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안방에서 지내는 게 아닙니다. 마루에서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뜬 건물이에요. 뜬 건물. 그래서 뜬 건물에 왔다 갔다 한다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신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개념 때문에.
같은 건물을 만들다 보니까 법당이 언제나 더 추워. 모든 법당은 그러니까 임법당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건물 안에 있는 법당은 온도 조절이 되지만 일반 보건축, 전통 건축에서의 법당은 다 춥습니다. 그럼 100%입니다. 사람 사는 데보다. 그래서 사람 사는 데보다 먼저 녹을 수는 없어. 같은 조건이면. 열 때문이라면, 그것이 내부의 열 때문이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기화 써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도 동기화를 다 이제 바꿨거든요. 똑같아요. 딱 그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명당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명당에서 기도하면 연장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쓰더라도 뭐 그런 거 노력을 똑같이 하더라도 연장이 좋으면 결과값이 조금 달라. 그 정도 차이 가지고 뭘. 경쟁 구조 속에서, 박빙의 경쟁 구조 속에서는 그게 승패를 갈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월등히 높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어느 정도를 보면 되냐면 찍은 거가 몇 개 더 들어가면 성공입니다. 내가 50점 맞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했다 그래서 80점을 맞지는 않아요. 근데 찍은 것 중에 그거 있거든요. 사지선다형. 그러면 2개는 아니야. 근데 2개 중에서 아리모리해. 이게 이제 어려운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기를 막 이빠이 해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막. 그 계산까지 하는데, 옛날에 내가 그 계산 했었는데, 다 비율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 앞뒤에 있는 답의 비율을 생각해서, 야, 3번이 좀 몰린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지금 3번 아니면 2번이야. 그러면 3번이 좀 많은 것 같으면 2번? 이런 거 했다가 다 틀리죠?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런 오만 쓸데없는 짓 하는데, 그때 이제 신기가 발휘돼서, 운 좋을 때는 이게 쫙쫙 들어가죠. 내가 이렇게 영험한가? 그런 정도면 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딱, 그리고 그런 거는 명당도 마찬가지예요. 명당이 삶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꿉니다. 하지만 그 결정적 승부에서 조금만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으면 그게 삶이 바뀌어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 제일 짜증나는 게 될 듯 안 될 때. 아예 안 되면 포기를 한다니까. 근데 될 듯 그게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이죠.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짜증나는 거죠. 그리고 다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때 살짝 누가 한두 명만 얘기하면 그 인사나 이런 데서도 다 그런 거예요. 진짜 묘한 거라니까. 사람이 올라왔어. 근데 그 비슷해. 조건이 비슷해. 누구를 올려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바뀌셔가지고 새로 막 짜고 이렇게 할 때 막 이게 들어올 거잖아. 근데 옆에 사람, 저거 무슨 뭐 공기업 저거 누구 시켜야 되는 거? 뭐 마땅한 사람이 있나? 그랬을 때 옆에서, 지친한 놈, 그래가지고, 그 사람 괜찮은데요? 이렇게 했어. 그럼 대통령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누가 한 명이 더 거들어주면, 그럼 된다. 그 사람 진짜 괜찮아요. 잘할 겁니다. 이렇게. 그게 운이에요, 진짜. 와, 운이라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랑 평소에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신이고 이래서 꼭 줘야 될 사람은 그걸로 절대 안 바뀌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어정쩡한 자리에서 괜찮은 자리들이 있어. 그런데 들어갈 때는 보통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임명하는 게 뭐 3만 개인가 그렇다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다 아는 사람을 임명하냐? 절대 그렇게 안 된다. 예,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요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그 하필 그런 거 인사할 때 나랑 좀 친한 사람이 들어가 있고 이러면 대박이죠. 그건 뭐 기업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일걸. 그 사람 어때? 이래갖고 좀 이렇게 좀 올려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능력은 있는데 조금 인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옆에 사람이 인성이 뭐 좀 안 좋대요. 이러면 인성이 중요합니까? 능력이 중요해요. 실적이 좋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요즘 시절에는 실력이지. 이러면 또 되는 거고. 그래도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아야지. 그럼 또 그거 한 끗 차이라니까.
한 끗 차이라니까. 거기서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참, 진짜 아리모리한 거예요. 그런 것만 작동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저는 뭐 기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해서 50점 맞던 사람이 100점을 맞고 그건 없어요. 그리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입시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렇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여자들이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고, 남자보다는 젊은 애들은 남자애들이 생각보다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지도 불안하거든. 그리고 자기는 최대한 할 만큼 하고 있어. 근데 그 막판에 조금 더 올리는 게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100m를 20초 뛰던 사람이 15초 뛰는 건 쉬워. 근데 내가 9초대로 떨어졌어. 근데 거기서 야 0.2초만 네가 조금만 하면 메달권에 들 것 같아. 죽어. 그게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해서 지금 풀로다가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달랑달랑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옆에서 누군가 해준다 하면, 나 그런 애들 내가 여러 봤는데, 남자애들 중에서 엄마가 부적을 주는 엄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합장주 같은 거 또 절에서 주는 게 그렇게 비싼 거 안 줘요. 그래서 주면 진짜 마르고 닳도록 하고 다니다. 의외로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게 나를 조금이라도 안정시켜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걔 입장에서는. 그걸 뭐 100% 믿고 뭘 어떻게 되냐, 그 지갑에 부적 한 장 더 넣는다고 뭐가 되느냐. 엄마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면 애가 벌써 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고 있으면 진짜 달아가고 있어. 너 그거 안 버렸냐? 그러면 엄마가 그냥 잘 갖고 있으라 했잖아. 그리고 남자들이 의외로 이런 걸 잘하는 게, 저도 그러는데 까먹어요. 갖고 있었는지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나 술 안 하는 사람들 중에 그 합장주 열심히 진짜 자는 사람들 많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안 좋은 데미지가 줄고 긍정적인 게 좀 늘어나면, 저는 그게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염주 차는 것도 그렇고, 뭐 불교적인 어떤 상징들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자체로 에너지를 못 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보호받고 있고 나는 조금이라도 더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만 하면 흔들릴 때 조금 덜 흔들려. 무언가 나를 좀 지지해 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지. 약간 헐겁게 맺혀진 고추 모종에 심어져 있는 짝대기. 그 잘 묶어놨으면 되는데 약간 헐겁게 묶여지는 경우가 있어. 그럼 바람 불면 그냥 흔들려. 그런데도 그 짝대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는 자빠지진 않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정도 효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절대적으로 믿으면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지. 그냥 기도를 해야지. 제가 예전에 그거 했었는데, 제가 학부 졸업할 때 전체 수석을 졸업했는데, 그때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부를 그렇게 잘하게 된 비결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기도를 해서. 나 그때도 내가 그거, 그냥 던졌거든? 나 그냥 재미삼아 던진 거예요. 나 기도를 해서 라고 했더니 그렇게 적어놨어. 기사가 그렇게 났어. 기도를 해서. 되게 재밌었어. 그리고 나중에 내가 진짜 놀라운 얘기를 하면, 내가 외국어를 제가 못해요. 근데 외국어 시험은 안 떨어지고 전공 시험을 떨어져. 내가 전공 시험을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은데, 모모 선생이 있어. 그 고대 모모 선생이었는데, 단 한 명도 전공 시험을 붙여준 적이 없대. 내가 그걸 도전을 했고, A3 용지를 앞뒤를 3장을 썼어. 시험지를. 이만한 걸. 100분 동안. 안 쉬고 썼어. 떨었어요. 중성펜 그 사라사
한 자루를 1시간에 다 썼어. 100분 동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근데 외국어 시험은 내가 외국어를 못하는데도 잘 안 떨어져. 그리고 저희 때 석사 들어갈 때는 또 제가 외국어 시험, 영어 시험 보고 들어갔어. 근데 나 몰랐어요. 내용을 잘 몰라. 내가 잘 모르겠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어 할 일도 없어. 영어는 뭔 영어를 해. 그러니까 몰라. 근데 대충 몇 단어를 아는 게 있어서 장문을 했지. 이런 내용일 것이다. 그래서 무지하게 많이 써. 그러면 선생은 착각을 할 것이다. 내가 알고 있다고. 나 범어 문제도 맞췄다. 나 범어 모르는데 범어 문제를 맞춰서 내가 진짜 미친 듯한 신기를 발휘했어. 10개 중에 한두 개를 알면 그걸로 이게 이 내용일 거라는 걸 투시를 해내는 거야. 내가 그런 시험에 안 떨어졌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외국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외국어를 안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처님이 외국분이잖아. 그래서 기도하면 외국어 시험은 직방이다. 내가 이렇게. 인생 진짜 되돌아보면 재밌어.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으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전공에 떨어지겠어? 떨어져요. 다음에 내가 도끼 올라서 또 봤다. 그 시험을 또 신청했다. 또 떨었어. 2번 떨었어. 그럼 어떻게 졸업했느냐? 바꿨죠. 문제 출제자를 바꿨죠. 그 선생은 안 되겠다. 이건 낭독물락이다. 이거는 모르겠어. 저 어떻게 써야 붙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제가 그래도 유교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해요. 성대에서 한 번도 A뿔을 줘본 적이 없는 선생한테 내가 A뿔도 받았고, 선생님한테 A뿔도 받았고. 근데 와, 그 양반 전공시험은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지금도 모르겠어. 아무리 많이 쓰고 얘기를 써도 그냥 떨어져. 좀 미스테리합니다. 나 그 뒤로 붙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알았으면 궁금합니다. 나만 안 됐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기도하면 성적 오르더라. 그런 얘기를 또. 그랬더니 내 아는 스님이 되게 재밌는 얘기 했었어. 자기는 수능 볼 때 남의 기도하고 있었대. 새벽까지 남의 수능 축원해주고 수능 시험 보러 갔대. 자기 수능 시험 보러 새벽 기도에 축원하고 가라고 그랬대, 주의 스님이. 내가 진짜 자기도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심사가 어땠겠어. 막 쫄이 있을 건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었어. 왜냐면 다 수시 뭐 이런 걸 하니까. 그래서 이런 명당터에서 기도를 하면 버프가 붙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에너지가 조금 더 상향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 용어예요. 뭐 버프 붙는다 뭐 이런 거 게임 용어인데 능력치가 좀 더 좋아지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몇이 더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더라. 저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 어차피 경쟁할 거는 진짜 대단한 사람하고 경쟁 안 해. 내 주변 사람만 이기면 돼. 그래서 월정사가 그런 절터라더라. 라는 정도. 그래서 명당에 대한 이야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맞다, 여기 314쪽에 보면 이 얘기 나온다. 불법 장응지처라고 삼국유사에 나오고, 이 책이 뭔 책이냐면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는 책이에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월정사가 신선되는 땅이에요.
그 오대산이 원래 신선과 관련돼서 뭐가 있었어. 그거 이제 제가 기회 되면 그거를 한번 다 찾아서 정리를 할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아무도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안 해야겠다라는 거 싶기도 한데, 그래서 중대가 지로봉, 그러니까는 저게 거기서 로라고 하는 게 연단을 하는, 그러니까 단약을 만드는 향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단이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신선되는 약을 만들어요. 제가 전에 그 얘기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달에서 토끼가 찍고 있는 방아가 떡방아가 아니고 약방아다. 약절구를 찍고 있는 거다. 그럼 그 약은 무엇이냐? 불사약을 만드는 겁니다. 신선이 되는 불사약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불사약을 단순히 방아로 쪄서 만드는 게 아니고 불에 구워서 만들거든요. 그걸 연단하는데요. 그거를 원래는 그게 외단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로 같은 데다가 굽는 거예요. 오븐 같은 데다가 굽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게 자꾸 실패를 했어. 들어봐도 안 되죠. 그냥 생각해봐도. 왜 해서 불사약이 만들어지겠어요? 이론은 그겁니다. 가롱치천의 포박자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초목은 불에 타지만, 초목은 불에 타면 다 재가 되잖아. 그러니까 한의를 씹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의 같은 걸로 뭐 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금속은 불에 타도 존재한다. 그리고 금은 불에 타도 아무 문제가 없다. 혹시 금 구분할 줄 아세요? 금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금이 가짜 금이 있고 도금이 있거든요. 금, 은을 구분할 때 잘라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불에 태워보는 게 있어요. 불에 태우면 순금이나 그러니까 금이나 은은 그대로 색이 안 변하고 모든 이렇게 도금된 거는 색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집에 뭐가 있으면 불에 한번 꼽아. 내가 산 거는 안 꼽아도 되고 선물 받은 거를 한 번씩 꼽으면 재밌는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은 녹이면 왜 금을 추구하냐면 금이 땅속에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고고학이나 이런 데서 발굴할 때 쇠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은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금만은 유일하게 어제 묻은 것 같이 나와요. 은은 까매져서 나와요. 숟가락 생각하시면 돼요. 동은 퍼렇게 나와요. 애가 멍들어 있어. 쇠는 국물로 나옵니다. 녹슬어가지고. 제일 지저분해요. 쇠가 제일 지저분하게 나와. 그리고 금은 아시다시피 부식시킬 수 있는 게 없죠. 부식시킬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산화가 안 되죠.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산화가 되지 않죠. 그래서 깔끔하게 모습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영원불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을 먹는 거고 금을 먹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금을 먹는 거예요. 금을 먹어서 뱃속에서 녹여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구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구라예요. 금은 미량만 흡수돼. 그래서 식용금을 조금씩 먹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많이 먹으면 양변기가 받아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배출이에요. 흡수를 못해요. 몸이 금속을 많이 흡수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금을 먹어서 금인이 되면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불멸이 된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함이 된다. 그걸 금선이라 그래. 금선. 금빛 신선. 그래서 그러면 금을 먹고 싸면 나온다면서요. 안 싸면 되죠.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벽국법을 배워. 그건 뭐냐면 밥 안 먹고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안 먹으니까 안 싸. 그럼 죽냐? 아니, 에너지를 다른 방식으로 흡수합니다. 이 세상에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대. 그게 뭐냐면 이제 음식을 먹는 것도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 그거보다 우리가 주기가 더 짧게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물입니다. 요거보다 에너지를 더 짧게 흡수하는 게 호흡이에요.
그래서 단전호흡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호흡량을 늘려가지고 이쪽 에너지의 흡수량을 줄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러면 식물인가? 사람이 아니고 물하고 호흡만 하면 식물을 추구하나? 아무튼. 그리고 이 호흡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생각이에요. 호흡은 멈추고 30초도 있을 수 있고 1분도 있을 수 있지만 생각을 멈추고 30초나 1분 있기는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생각을 조절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앞에 부분의 지분을 줄여나가는 거지. 그래서 음식을 아예 끊고 살 수 있는 법이 이때 나 그거 낚여가지고 어렸을 때 그거 배운다고 내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금을 먹어야 돼. 그래서 금을 녹일 수 있는 조건으로. 근데 아무리 안 싸도 안 녹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안 녹습니다. 금침 진짜 가늘거든? 얇거든? 금침 맞아보셨어요? 그거 엑스레이 찍으면 다 나와요. 10년 전에 한 거 다 나옵니다. 녹아서 흡수되느냐? 흡수 안 됩니다. 금침 굉장히 많이 맞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0개 맞았어. 그럼 화장하면 그거 조금 남을 겁니다. 녹아서 뭉쳐가지고 야 이거 지금 한 1g 나왔다. 1g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녹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고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면 인공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위진남북주의 시대 굉장히 유행했는데 다 중금속 오염으로 사람들이 혓가닥 했어요. 그때 그게 굉장히 유행하거든. 그래서 다 이제 좀 헛소리 많이 하시고 이상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단법으로 외단이 아니고 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몸 안에서 금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단전호흡 쪽으로 바뀌어요. 그걸 장자양의 금단도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흐름들과 관련해서 이 오대산이 굉장히 크게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당 한무회가 신선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복지가 이 상당 한무회라는 사람이 신선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오대산이다. 그리고 오대산 이렇게 산세를 보면 기운이 이렇게 약간 뭉치는 산이에요. 그래서 산은 안 이뻐. 근데 토덕이 두텁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풍수지리적으로 보면 기운이 잘 갈물이 되는 산, 기운이 퍼지는 산이 있고, 갈물이 되는 산이 있고,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같은 산이 있어요. 기운이 막 이렇게 뻗치는 산이 있어. 그러니까 물로 얘기하면 물이 잘 흩어지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뭉치는 데가 있고, 물이 샘솟는 데가 있고, 저는 사실은 솟는 쪽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산을 좋아하고, 화산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서쪽 화산 전에 제가 작년에 장안 갔을 때 그 화산을 갔는데, 그거 이제 온 코스로 한번 돌면 눈 돌아간다, 진짜. 내가 온 코스로 돌기를 바랬는데 내가 좀 늦게 가는 바람에 그 가이드가 좀 짠머리 굴려가지고 중간으로 빠지는 바람에 같이 가신 분이 제대로 못 봤어요. 상당히 걷기는 걸어야 되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힘든지를 모릅니다. 눈이 호강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정신이 반쯤 하는 사람들이 횟가닥 가가지고 힘든지를 몰라. 거기 가면 그 정도로 그 산세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산세가 대단한 게 아니고 바위가 대단하지. 그냥 2000m짜리 바위 이렇게 막 벼랑 같은 거 보면 그리고 그 비 올 때 진짜 장관이거든. 비 오는 때 제가 한번 갔었는데 2000m짜리 화강암이고 나무가 별로 없어. 이게 젊은 산이기 때문에 그 화강암이 그렇게 솟아오른 뒤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노령지형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속에는 파면 화강암이 있는데 위에는 침식이 돼가지고 흙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늙은 산. 근데 그건 젊은 산이라서 이렇게 큰 화강암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위가 너무 강력하니까 나무가 별로 없어. 그런데 거기에 비가 오면 전신이 폭포요. 진짜. 물이 어디 뭐 고이고 흐르고 할 게 없고 그냥 막 다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건 진짜 장관이다. 장관인데 약간 무섭습니다. 야, 저거 진짜 삐딱 잘못하면 골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마다 틀려. 근데 오대산은 이렇게 덕이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축기, 기운을 뭉치기가 좋대.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 지금 월정사가 있는 오대산 말고 맞은편에 보면 거기, 청학동이 있었다. 신선들이 사는데, 학이 500년을 묵으면 푸른 학이 되고, 청학이 되고, 그 청학을 신선이 타고 다녀요. 몰라, 그 학 타고 다니면 좋냐?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그 좀 별로,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신선은 그거 타고 다닌대. 그렇다 치고, 모르겠고. 그 청학동이 거기 있었고, 지리산 청학동보다 그게 훨씬 오래된 청학동이에요. 왜? 율곡의 유청학산기라고 하는, 율곡 때 벌써 거기는 청학동으로 불려져 있어요. 전국의 청학동이 한 30곳 됩니다. 30곳 됩니다. 근데 지리산보다 연대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청학동. 그러니까 신선과 관련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성호평이라고 하는 것도 무속, 태양숭배랑 관련된 유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중대를 지로봉이라고 하고, 연단하는 봉우리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그 중대에 왜 하필 정멸보궁이 있느냐? 그 궁자, 뒤에 사찰은 전이라고 쓰고, 도관은 궁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왜 정멸보궁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그것도 이런 도가나 도교식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교하고 불교의 모두 어떻게 보면 성산이라고 하는 데가 오대산. 제가 몇 달 있다가 낙양을 갈 건데, 낙양을 간다는 얘기가 소림사랑 이제 낙양이 9개 왕조의 수도예요. 동주 시대부터 시작해서 9개 왕조의 수도인데, 그렇게 이제 거기 낙양을 볼 것도 있지만 그 말고 소림사 쪽도 괜찮아. 그게 숭산이거든요. 소림사는 생각보다는 떨어집니다. 소림사 처음 가보신 분들은 다 약간씩 실망해. 절도 작고 조금 떨어져. 그런데 그 숭산 자체를 사람들은 잘 안 봐. 근데 숭산에 3가지 유명한 게 있거든요. 소림사가 있고, 숭산이 봉우리가 2개예요. 태실봉이 있고, 작은 게 소실봉이에요. 소실봉에 있다 그래서 소림사야. 태실봉에는 그럼 뭐가 있습니까? 도관이 있습니다. 중앙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교가 자리 잡은 데를 불교가 들어가는데 중앙까지 못 뺏은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약간 첩살이 하듯이 있는 게 소림사야.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이쪽에 한국 사람들은 잘 안 가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중앙묘, 도교의 중앙묘하고 중국의 3대 서원 중에 하나인 숭양서원이 있습니다. 숭양서원. 그리고 태산도 상당히 아주 좋은 산은 아닌데, 아주 이쁜 산은 아닌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산에는 도교도 붙어 있고 불교도 붙어 있어. 이거를 불교가 완전히 이기는 경우도 있고, 먼저는 누가 자리 잡고 있냐? 당연히 도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무속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불시대 칠처가람지와 그 무속의 성지고, 그거를 불교가 파고 들어가는 이야기가 칠처가람지에 대한 설정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완전히 불교가 대체한 쪽도 있고, 센 데는 대체를 못해요. 그러면 그 옆에서 이렇게 호시탐탐 보다가 그냥 거기에 주저앉지 뭐, 이러면 소림사 같이 돼. 그래서 그 숭산의 메인이 소림사에 있는 소실봉인 줄 아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메인은 당연히 태실봉이에요. 소실봉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한 집에 두 가족이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좋은 데는 다 그렇게 엮여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 내가 외곽 쪽으로 나가더라도 야 그래도 서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대산이 이 도교랑 관련된 부분이 있고, 월정사의 월정도 내나 그렇지 않나. 그 명칭도 여기서 시작되는 명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회남자나 저 산해경이 불교는 당연히 아니고요. 역사하고도 관련되지만 도교 쪽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출전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용어들을 쓰는 게 중대 정멸보궁도 그렇고, 정멸보궁이라는 명칭 자체가 조선 중후기에 오대산 중대에서 처음 나오거든요. 그게 전국적으로 유행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가 들었었는데, 금강계단은 통도사가 유행시킨 거고, 정멸보궁은 오대산 중대가 유행시킨 명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 도교적 영향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니까 도교, 무속. 정확하게 도교는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선사상 플러스 무속 같은 것들이 연합이 된 그런 흐름들이 오대산에서 보이고 있어요. 평창 오대산에서. 그리고 그걸 불교가 들어가면서 서로 영향 관계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더라. 그리고 나중에 그쪽 세력들은 다 사라졌고 지금은 이제 불교가 다 먹고 있는데 명칭이나 그런 쪽에서 일부가 남아있다. 그래서 그 잔재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이 상당 한무회, 신선된 상당 한무회가 연달하는, 단전호흡하는 최고 복지로서 기운이 잘 뭉치니까 여기가 최고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그래서 오된사랑 얼정사에 있는 데가 명당이라더라. 그래서 기왕 기도할 거면 명당에서 하면 좀 더 버프를 받아서 약발이 조금 더 좋게, 그렇게. 그런 정도 오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칠처가람지나 아니면 전불시대 가람터라고 하는 뭐 영축사지나 안 그러면 회암사지나 뭐 명당이라고 하는 얼정사나 이런 데를 많이 참배하면 기운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줄어들고 좋은 거는 늘어나고, 그러면서 사람이 원하는 게 조금씩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 소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택도 없는 소원을 빌지는 않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야. 내 아들이 어디 취직하고 싶어. 그러면 될 법한 데를 원하는 거지, 택도 아닌 데를 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내가 판단만 잘하고 있으면 진짜 약간의 차이에서 갈려. 아니, 승부가 그렇게 갈려.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소로서의 영험함이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내 기도하는 것도 플러스 알파, 그것도 플러스 알파, 이러면 조금 더 목적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찰의 일련 기도, 사찰에 도대체 이 기도가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부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말씀드리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달 둘째 주, 수요일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